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네, 날씨가 돌변한 화요일인데요.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지난주 여야 합의대로라면 바로 오늘 추가 경정 예산이 처리됐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상임위 예산심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 의원들은 대치 중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야당의 민생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기존 추경과 관계없는 새로운 조건이라면서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행위라는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했고 국민이 바라는 민생 추경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3, 4부에서는요. 추경안 처리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지방채 상환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세월호 인양 문제를 짚습니다. 어제 해수부가 인양 방식과 계획을 발표하자 유가족과 특조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무엇이 문제인지 특조위 관계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고요. 이어서 인양 전문가로부터 해수부의 인양 방식, 그 과정에 대한 부연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북한의 SLBM에 대한 대응책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자. 이런 주장이 군사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와 함께 이 핵 잠수함 도입 필요성과 장애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주장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와 실전 배치 연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빨라진다. 네. 그래서 사전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잠수함은 특성상 기지에서 출항을 해서 물속으로 다니면은 언제 어디 구석에 숨어 있는지 거의 잘 모른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른바 수중 킬체인, 북한이 이 원산이나 동해안 쪽에 잠수함 기지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네. 그 수심 일정 이 물속에서 우리가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매복 개념으로 물속에서 아하. 매복을 하자는 거죠. 네. 그런데 디젤 잠수함은 그 쉽게 말해서 산소 공급을 숨을 쉬기 위해서 물 밖으로 어느 일정 기간 나와야 되는데 네. 핵 잠수함은 이론상으로 무제한 물속에 있을 수 네네. 있죠. 그리고 이 잠수함 모체 내구력이 한 4, 50년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탑승을 하는 거죠.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탑승을 합니다. 감염으로도 있고 굉장히 어떤 폐쇄공포증 이런 훈련을 다 하겠지만 네. 이러기 때문에 현재 그 과거에 미국이 84일의 자망, 그러니까 84일 동안 물 밖으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네. 없죠. 네. 이걸 중국이 1985년도에 깹니다. 중국 당시 핵잠수함 장정 3호, 우리로만 중국 발음은 창정 네. 3호가 물속에서 90일 이상 했습니다. 허허. 그때 잠수함 함장인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 부사령으로 있는 순쟁고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을 때 항상 미국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하고 네. 이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90일 동안 물속에 허허. 있는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네요. 얘기입니다. 그런 이 잠수함의 기능 때문에 도입을 하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죠. 네. 핵잠수함에는 이른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우리가 이제 도입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는 원자력으로 가는 거죠. 동력을 활용해서. SSN이라고 하는데 네. 서브머서블십 뉴클리어 파워드 핵을 추진해서 네, 네. 엔진을 가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디젤 잠수함을 우리가 완행열차라고 하면요. 네. 핵잠수함은 KTX라고 비교를 합니다. 아하. 속도도 빠르고 또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군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입 필요성이 나오는 거죠. 야, 이거 중국 대단하군요. 석 달 동안 물 밖으로 안 나왔다는 얘기군요.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이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 하니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냐? 물론 그 종류도 있지만 우리가 도입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핵을 동력으로 네. 추진하는 잠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추가로 말하니까 이 원자력 잠수, 핵 잠수함을 운영 중인 국가는 한 6개 나라 네. 됐는데 이제 비근한 예로
이 1982년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랬죠? 포클랜드 기억납니다. 전쟁. 이게 영국의 잠수함들이 출발을 했어요. 네. 근데 원자력 잠수함이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요. 이 야당 일각에서도 이제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 정치권은 어떤 기류입니까? 일단 여당 내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 그 이전에 그 원내대표를 했던 원유철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지도부에서 사실은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런 문제는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인데 은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공론화시키는 입장이고 야당 일각에서는 김진표 의원이라든가 과거 경제부총리였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당적으로 옮긴 진영 의원 이런 사람들이 좀 관료 경험도 있었던 인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또 필요성으로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잠수함이 우리도 있어요. 있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3,000톤급 이상 만들자 그래서 장보고 3 계획이라 그래서 쭉 순차적으로 잠수함을 3,000톤급 이상 만들자. 그런데 이제 아직 지금 말씀하신 동력을 핵으로 할 거냐, 원자력으로 할 거냐, 디젤로 할 거냐, 이게 결정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우리 과학기술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좀 기술 일각에서는 우리도 이 기술력은 갖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죠. 자, 결국은 이제 우리 안보, 방위 능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잠수함 보유 대수에서 남과 북의 차이가 좀 크죠? 크죠. 1990년도 강릉 앞바다에 잠수함이 좌초를 했었죠. 그랬었습니다. 6호급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은 어쨌든 디젤 잠수함이 한 7, 80척 정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좀 오래되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이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를 하면서 거기다가 수직 발사관을 넣어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위협의 강도가 세지는데 우리도 이제 20급 214급에가 좀 소규모부터 큰 것까지 한 10서너 척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차제의 이런 부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잠수함 승조원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후 특성상 한번 훈련에 나가면 2주 동안 집에 못 오죠. 어디로 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다 한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집안에 퇴근해서 뭔 일을 하고야 되는데 그 딸 가진 승조원의 한 사람이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자녀들이 퇴근을 하면은 집에 안 온다 그러는데 굉장히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밀폐된 공간에 살아야 되는데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3명에서 침대를 2개를 씁니다. 아주 좁은 걸 능과 늘을 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물속에 오래 있으면은 강하면 배설물도 이게 은닉에 노출될까 배설물도 버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처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다라는 표현보다도 굉장히 열악한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같은 이해도를 좀 높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2주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 핵잠수함이 가동된다면 2달도 핸드폰 연락도 안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까 기술 수준은 우리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핵잠수함 건조에 있어서 그래도 지금 장애 요인, 걸림돌들이 남아있죠? 핵잠수함 추진 원료가 재처리된 농축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인데 이 사실 우라늄 때문에 북한이 처음에 북한은 이제 2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죠.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해서 지금 핵무기를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재처리된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자. 단 평화적 이용으로만 한다라는데 일단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이게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하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 에서 이 부분이 어떤 미국이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비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동의를 해주겠느냐라는 부분. 2번째는 역시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촉발될 거다. 그런데 사실 군비 경쟁 부분은 중국, 베트남, 태국
올해 태국 역시 러시아산 잠수함을 처음 도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베트남 역시 잠수함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이미 전 세계는 잠수함 바닷속은 지금 신냉전이라고 표현들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어요. 이거 이제 개정 필요성 때문에 어떤 미국이 얼마나 수긍을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그런데 미일 원자력 협정 역시 있습니다. 1955년도에 됐는데 일본에 대한 익스큐즈가 좀 여지가 많죠. 미국으로 하여금. 근데 NPT 이른바 5개 공식 핵 보유국 이 5개국이 있죠. 이른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외에 유일하게 재처리와 보유를 할 수 있게 국제사회가 규범을 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핵무기가 없지만 핵무기 건조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나라죠. 플루토늄을 한 50톤을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50톤이면 핵탄도 10,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라늄 농축 기술도 갖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미일 원자력 협정과 한미 원자력 협정에 다소 불평등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의 합의, 정치권의 합의, 이런 거와 어떤 국제사회의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애물로 다가오겠죠. 네. 자, 앞으로 이게 외교적인 우리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타개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MG 새마을금고 고객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을 좋은 날로 만들어주는 금융, MG 새마을금고가 응원할게요. 믿어주고 키워주고 함께하니까.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